해제요 479페이지죠. 해제를 보면 해제권이요. 계약 해제는 뭐냐면 먼저 뭐가 있어야면 채무 불이행이 해제는요. 먼저 합의 해제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합의 해제. 그다음에 여기서 약정 해제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 법정 해제권 이렇게. 법정 해제권 이렇게요. 그런데 이 합의 해제는 이것을 뭐란다? 해제 계약이라고 그래요. 해제 계약. 이것은 계약이니까요. 계약이니까 어떻게 하냐? 이것은 계약 내용에 따라서 달라져. 우리가 만약에 계약을 해지하잖아요. 해지하면 받은 것이 금전일 때는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하거든요. 그런데 계약을 해지할 때는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 이것이 548조 2항인데요. 이것이 적용이 안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합의 해제는 여기는 해제권이잖아요. 해제권은 이것은 543조 3조 이하의 규정이 적용이 되는데 이 이하의 규정은 단독 행위에 관한 거고 단독 행위요. 그런데 여기는 계약이잖아요. 계약. 그러니까 원래 합의 해제는 543조 이하의 규정이 적용될 수가 없어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또 한 가지는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크게 보는 거예요. 지금 보면 합의하고 여기 약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합의하고 약정은 이것은 채무 불이행이 아니에요. 채무 불이행이 아니니까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를 못해요. 그래서 551조 이렇게 적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합의해제는 두 가지가 적용되지 않는데 아주 중요해요. 그런데 법정해제는 채무 불이행에 의해서 계약을 해지하는 거거든요. 채무 불이행. 그러니까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죠. 이때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 551조가 적용이 돼요. 적용이 된다. 그 다음에 여기 두 가지는 해제권이죠. 해제권이니까 이 두 가지의 경우는 뭐가 되냐? 그래서 548조 8조 2항 받은 것이 금전일 때는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가 여기에 적용이 돼요. 그 다음에 합의 해제는요. 이 세 가지의 공통적인 것은 뭐냐? 공통적인 것은 합의 해제든 약정 해제든 법제든 관계없이 일단 소급해서 무효가 되고요. 그 다음에 뭐가 되냐? 제3자를 뭘 해야 돼? 보호해야 돼. 그래서 계약을 해제하더라도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이것은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고 합의 해제는 해제 계약이니까 계약은 뭐죠? 계약은 법률행위죠. 법률행위는 뭐로 한다? 의사표시로 하잖아요. 이때 의사표시는 명시적으로 해도 되고 뭐로 한다? 묵시적으로 해도 돼요. 이것을 우리 뭐란다? 합의해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합의해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냥 크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합의해제는 이자를 가산한다는 말이 없고 별도로 손해를 배상한다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소배서 무효고 제3자를 보호하고 명시적, 묵시적으로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크게 이제 봤을 때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러면 첫 번째로 보면 먼저 해제는요. 채무 불이행이 있어야 돼요. 채무 불이행이 있고 이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최고를 해. 여러분 상당한 기간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만약에 갑이 을하고 병한테 돈을요. 나하고 이렇게 병한테요. 돈을 만 원씩 지난주에 빌려줬어. 오늘 갚으라고. 그래서 오늘 이제 돈 갚으러 가야 되는데 둘 다 돈을 안 가져온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한다? 갑은요. 을한테는 내일 갚으라고 하면 되죠. 내일. 왜요? 내일 하고 올 거 아니에요. 그럼 내일 갚으라고 하면 되죠. 그런데 나한테는요. 내일 갚으라고 하면 안 되지. 내일 내가 여기 돈 갚으러 여기까지 와야 돼요. 나 내일 부천 시청 가야 되는데요. 알겠죠? 그래서 내일 갚으면 안 되고 다음 주에 시험 뭐죠? 학원 오는 날 갚으라고 해야죠. 이걸 우리 상당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둘 다 똑같이 만 원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계약 당사자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라든가 관계성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을 상당이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상당이란 말은 딱 며칠이다. 정해져 있다, 정해져 있지 않다? 정해져 있지 않다 이 말이죠. 정해져 있지 않는데 각각 다르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요. 1,000원짜리 물건 살래? 너 이거 살래? 언제까지 대답해 줄래? 0.1초 안에 대답해야죠. 그렇잖아요. 1,000원짜리 물건 사는데요. 고민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래서 뭐다? 상당 기간은 0.1초죠. 1억짜리 물건을 산다. 고민 좀 해봐야 돼, 안 해봐야 돼? 해봐야 되죠. 그럼 좀 더 기간이 좀 더 길어지겠죠. 알겠죠? 그걸 상당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 상당 기간을 정해서 최고를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요, 이 상당 기간이 뭐다? 최고가 뭐다? 최고가 너무나 과다하다. 그래서 과다 최고하죠? 과다 최고는 최고가 아니에요. 그래서 계약을 해지할 수가 없어요. 해지할 수가 없다. 이렇게. 알겠죠? 그 다음에 최고였는데, 만약 이 사람이 이행을 하지 않는다? 그럼 여기서 이제 뭐가 발생하냐? 해제권이 발생을 해요. 이제 해제권이 발생했다고 해서 해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해제권이 발생을 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당한 기간보다 짧게 최고할 수가 있겠죠. 짧게 최고하면 어떻게 되냐? 최고로서의 효력이 있지만 상당한 기간이 지나고 난 후에 해제권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해적권은 뭐냐? 그것은 형성권이에요. 형성권은 뭐다? 일방적 의사표시예요. 일방적 의사표시. 일방적 의사표시는 뭐다? 그것은 단독행위예요. 단독행위는 원칙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없다? 원칙적으로 조건을 붙이지 못하죠. 그런데 판례가 희한하게요. 해제권에서 정지 조건부 해제 의사표시. 그래서 언제까지 돈을 갚아라. 돈을 갚지 않으면 너하고 나하고 계약은 자동적으로 해제된 것으로 보겠다. 그래서 정지 조건부 해제 의사표시 이것을 인정을 한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이겠죠? 자, 그 다음에 인정을 해서 판례가 원래는 조건 못 붙인다. 판례가 일방적이란 말이 무슨 말이죠? 해제할 때 상대방의 뭐가 필요 없다? 동의가 필요가 없다. 그런데 뭐는 해야 된다? 의사표시. 아까 우리 의사표시, 일방적 의사표시 4개가 있다고 그랬죠? 추인권, 예약완결권, 수익의 의사표시, 마지막으로 해제권이에요. 해제하려면 의사를 표시해야 돼. 그래서 뭘 한다? 갑이 을한테 채고를 해. 을에게 채고. 너 해제할래 말래 물어봤어. 그런데 아무 말이 없어. 해제할래 말래 물어봤어. 아무 말이 없어. 해제권은 뭐가 된다? 소멸한다. 그래서 해제권은 소멸해. 그럼 이건 형성권이죠? 형성권은 똑같아. 그럼 형성권은 뭐 할 수 있다? 가등기 할 수 있다. 양도할 수 있다. 상속할 수 있다. 이런 거죠? 해제할 수 있다. 그래서 해제권이 발생을 하죠? 해제권이 발생했다 해서 해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해제의 의사를 표시해야 돼. 해제한다고. 그래서 이것을 해제의 의사표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해제의 의사표시. 그래도 우리는 되도록이면 계약 준수의 원칙에 입각해서 되도록이면 계약을 하는 게 좋아요? 해제하는 게 좋아요? 해제하지 않는 게 좋아요? 해제하지 않는 게 좋죠? 해제하지 않는 게 좋다 이 말이죠. 이걸 계약 준수의 원칙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 갑하고 을하고 이렇게 병하고 세 사람이 있고요. 매수인이 A하고 B하고 공동 매수인이에요. 그런데 A하고 B가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요. 그러면 갑을 병이 계약을 해제해야 되겠죠? 되도록 해제를 하는 게 좋아? 안 하는 게 좋아? 안 하는 게 좋죠? 그래서 해제권을 만약에 행사를 한다. 또는 해제권이 소멸한다. 이런 말이죠. 해제권을 행사를 할 때는 어렵게 행사해야 돼? 쉽게 행사하게 해야 돼? 어렵게. 그래야지 해제가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여기서 갑하고 을하고 병하고 있으면 여기서 전원한테 해제를 해야 돼. 누구한테? A하고 B한테 전원이. 갑이 2월 1일, 을이 2월 2일, 병이 2월 3일이다. 그러면 언제 해제가 된다? 2월 3일 날 해제가 되는 것이에요. 그럼 여기 소멸이죠. 소멸의 경우는 그럼 어떻게 소멸의 경우는 여기서 여러분요, 갑하고 여기 을하고 병하고 있죠. 병에서 1인 한 사람이 해제권을 만다 포기하거나 한 사람의 해제권이 소멸하죠. 그럼 어떻게 된다? 전원의 해제권이 뭐가 된다? 소멸을 해. 소멸. 왜요? 우리가 한 사람의 해제권이 소멸되죠. 그러면 해제를 하려면 전원이 해제를 해야 되는데 한 사람의 해제권이 소멸하면 갑하고 을하고 아무리 해제를 해도 전원이 될 수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해제가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해제권 1일이 해제권이 포기되거나 소멸을 하면은 모두의 해제권이 소멸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뭘 한다? 해제 의사 표시하죠? 그러면 소급해서 무효가 돼. 소급해서 무효. 처음부터 무효가 된다 이 말이죠. 여기서 무효는요, 누구든지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갑이 을의 채무 불이행으로 해제를 했어. 그런데 무효가 되죠. 그럼 무효가 되죠. 그런데 을이 돈이 없어서 해제했는데 나중에 을이 로또 복권에 당첨이 됐어. 그러면 갑이 다시 을한테 이행을 청구해. 너 지금 돈이 있으니까 달라. 그러면 이때 을은 이행을 해야 되는가?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가? 을은 이행을 해야 돼요? 이행을 거절할 수 있어요?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왜요? 해제를 하게 되면 일단 무효가 되죠? 무효가 되면 잘못이 있는 사람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이 계약을 해지해서 무효니까 나는 이행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요, 소급해서 무효가 되죠? 소급해서 무효가 되면 이렇게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여기 2월 1일 계약을 체결하죠. 그 다음에 3월 1일 을한테 등기를 하죠. 그럼 을이 뭐가 된다? 소유자가 되죠. 소유자 이렇게. 자, 그 다음에요, 갑하고 을하고 4월 1일 계약을 뭘 한다? 해제 또는 취소를 하죠. 그러면 4월 1일이죠? 그럼 언제부터? 2월 1일 우리는 이것을 소급이라고 하죠. 소급해서 뭐가 된다? 무효가 되죠. 소급해서 무효가 돼. 그러면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가 3월 1일이죠?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는 뭐가 된다? 무효가 되죠. 왜냐면 2월 1일부터 무효니까 결국 3월 1일 등기도 무효가 되죠. 그러면요, 을은 더 이상 소유자가 아니죠. 그러면 소유권이요, 즉시로 소유권이 갑에게 복귀하죠.
그래서 소유권이 갑에게 복귀를 해요. 문제는 소유권이 복귀할 때는 우리나라는 형식주의에 입각해서 등기를 해야만이 소유권이 복귀하는 게 원칙이죠. 그런데 이때는 등기를 하지 않아도 187조라고 얘기해요. 187조. 그래서 우리는 187조는 뭐냐? 용익물권에서 전속기간이 만료가 되면 말소 등기 없이 용익물권은 당연 소멸한다. 187. 그 다음에 담보물권에서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면 그러면 담보물권은 말소 등기 없이 당연 소멸한다. 187.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가 된다. 그러면 소유권은 당연히 복귀한다. 187.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등기한다 안 한다? 등기가 없어도 소유권이 갑에게 복귀해. 그러면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 이것은 무효죠? 그럼 여기서 이제 보면 지금 이 등기를 뭐라 한다? 이 등기를 우리는 실체관계, 실체관계에 부합한다, 부합하지 않는다? 부합하지 않는다.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얘기해. 왜 이것을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것이냐? 소유자는 누구다? 갑이죠. 등기는 누가 앞으로 되어 있다? 을이죠. 그러니까 소유자한테 등기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소유자가 아닌 사람한테 등기가 있죠?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해.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 등기를 실체관계에 부합하게 만들어야 되겠죠? 이 무효인 등기를 말소를 해야 돼. 말소하는 것을 원상회복 의무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우리가 원칙적으로 취소로 인한 경우는 부당이득 반환이라고 하고 해제로 인한 경우는 원상회복 의무라고 얘기해요. 이럴 때요, 이 등기가 무효니까 말소 청구를 누가 하냐? 갑이 하죠. 갑은 누구다? 소유자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한다? 소유권에 기한, 소유권에 기한 방해 제거 청구다. 이렇게 얘기해. 그런데 소유권은 뭐다? 채권이다, 물권이다? 물권이죠. 그래서 이것을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얘기하고 이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린다, 걸리지 않는다?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그래서 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청구권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이렇게. 합의 해제도 똑같아. 합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청구권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을 해. 알겠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을을 보면 이 을은 더 이상 소유자도 아니다? 아니죠. 그래서 을이 만약에 물건을 점유하고 있다. 무슨 점유라고 한다? 타주 점유라고 얘기를 해. 타주 점유. 그 다음에 이 계약을 뭐란다? 계약을 다른 말로 뭐란다? 계약을 원인행위라고 그래. 원인행위. 그래서 우리가 무효 취소, 계약을 해제 취소하게 되면 처음부터 무효가 되죠. 처음부터 무효. 이것을 뭐란다? 원인행위의 무효 실효라고 얘기해. 그래서 원인행위가 실효가 됐다. 원인행위가 실효가 됐다는 말이랑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말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다?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 소유자. 소유자는 누구다? 갑이죠. 그런데 등기는 누가 앞으로 되어 있다? 을 앞으로 되어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을 실체관계, 권리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 자, 여기까지 이렇게요. 그러면 이제 소급해서 무효가 되니까 뭐가 문제가 되냐? 제3자 보호, 제3자 보호에 문제가 발생해. 제3자 보호. 그럼 이거 제3자는 두 가지 형태가 있어. 하나는 취소고 하나는 해제란 말이죠. 우리가 이제 계약을 체결하죠. 체결하고 그 다음에 취소하죠. 그 다음에 말소 등기를 하죠. 우리가 취소의 경우는 취소 전후로 보문하고 누구만 보호된다? 제3자는 선의만 보호돼. 그래서 우리가요, 사기나 강박으로 인한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하지 못하죠. 그때 선의는 취소하기 전이든 후든 선의의 제3자만을 얘기를 해. 그런데 우리가요, 여기서 해제는 어때요? 해제는 여기 2월 1일 계약을 체결하죠. 체결하고 4월 1일 뭘 한다? 계약을 해제하죠. 6월 1일 뭘 한다? 말소 청구를 하죠. 그럼 이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는 하면은 여기는 이렇게요. 이렇게. 누구만 보호된다? 선의. 누구만 보호된다? 선의. 그 다음에 여기는 또 누구도 보호된다? 여기는 누구도 보호돼? 악이. 이렇게 해제하기 전에는 선악을 본문하고 보호되고 해제 후 말소등기 누구만? 선의만 보호된다. 이런 말이에요. 이런 무슨 말인지 이해되셔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지금부터 보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이제 예제가 뭐냐면 이렇게요. 여기는 2월 1일, 4월 1일, 6월 1일이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제3자는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을이요. 2월 1일 계약을 체결했죠. 그 다음에 여기 3월 1일 날요. 3월 1일 날 을 앞으로 등기를 하죠. 그럼 을이 소유자가 되죠. 반드시 이렇게 등기가 되고 소유자가 돼야 돼. 근데 을이 이것을 병한테 처분했다. 병을 뭐란다? 제3자다. 제3자인데 이 병한테 처분할 때 언제 처분했냐? 3월 10일 날 처분한 경우가 있고 여기요 4월 20날 처분하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럼 만약에 3월 10날 처분했다 그러면 해제되기 전에 병한테 처분했다 이 말이고 여기는 4월 10날 그러면 해제되고 난 다음에 처분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병이 만약에 해제되기 전에 병이 처분했다. 선악 불문하고 병은 보호되고 해제 후 말소등기 여기도 병이다.
그러면 언제만 선일 때만 보호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일단 중요하고, 두 번째는 이 제3자는 뭐가 있어야 되냐? 등기라든가 가등기가 있든지 전입신고로 해서 뭐가 있든지 대항력이 있든지, 알죠?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3자가 되려면 반드시 뭐를 해야 되냐? 을은요, 등기나 소유자가 돼야 되고, 병은 가등기나 등기나 대항력이 있어야 돼. 그래서 어떤 경우가 절대로 안 되냐? 이 을이 만약에 채권이다. 채권이다. 이 채권은 말한다. 채권은 압류. 그 다음에 채권을 가압류. 그다음에 채권은 양수. 이렇게. 알겠죠? 이 사람은 제3자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채권을 압류, 채권을 가압류, 채권을 양수. 이 사람들은 제3자다 아니다? 아니다. 이 말이죠. 제3자가 아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채권이죠? 채권. 그 다음에 여기는 등기가 되어 있다. 을이 등기. 그런데 이 사람은 미등기다. 미등기. 그럼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여기는 압류나 가압류는 등기에도 여기가 채권이니까 안 돼요. 그래서 여기를 채권이라면 되고, 이것이 채권이기 때문에 이 다음 사람들은 제3자가 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여기는요, 등기가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미등기죠? 그러니까 제3자가 될 수가 없어. 그 다음에 여기요. 이 사람이 미등기죠? 미등기고, 이 사람이 대항력이 있어. 대항력이 있어도 이 사람이 미등기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우리가 제3자가 되려면 반드시 을은 등기나 소유자가 돼야 되고, 병은요, 등기나 가등기나 대항력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 중요해. 그래서 가끔 요즘 최근에요, 제3자가 잘 나오니까, 특히 제3자는 해제하기 전에는 선악불문하고 해제 후 말소등기는 선이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을은 소유자나 매수인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병은 뭐가 돼야 된다? 병도 등기, 가등기, 대항력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저도 정도 절대로 안 된다. 그러면 이거라도 암기해. 거의 이게 정답이니까. 채권을 압류, 채권을 가압류, 채권을 양수한 사람은 제3자다 아니다. 이거라도 채권을 압류, 채권을 가압류, 채권을 양수. 제3자가 아니다. 알겠죠? 정확하게.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뭐라냐? 여기에서 원상회복을 해. 그래서 원상회복은 자기 받은 것 다 돌려준다 이 말이죠. 따라서 여기서 원물 반환하고 원물 반환을 안 되면 가액을 반환하고 가액.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과실 있죠? 과실도 다 반환해. 그걸 원상회복이라고 해. 여기서 어떻게 하냐? 세 번째요. 선이 악의를 불문하고 전부를 반환해. 그래서 전부를 반환하니까 이때 이제 뭐가 나오냐? 매매계약을 해지하고 난 후에 착오를 이유로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섯 번째는요. 만약에 받은 것이 금전이다. 그럼 이 금전은 언제부터? 받은 날이다. 그 다음 날이다. 받은 날부터 뭐를 가산한다? 이자를 가산해서 반환한다. 이자를 가산. 이게 바로 548조 2항인데 이것은 합의 해제에는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합의 해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 받은 날부터, 그 다음날 아니에요. 받은 날부터 이자, 이때 이자는 지연이자이다 아니다. 지연이자가 아니고. 알죠? 다른 말로 뭐다? 부당이득의 성질이다. 이렇게. 부당이득의 성질이다. 이렇게. 뭐가 아니다? 지연이자가 아니고 부당이득의 성질이다. 이렇게. 이것을 우리 뭐란다? 원상회복 의무다. 이렇게. 원상회복 의무. 알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손해가 있으면 뭐를 청구한다? 손해배상을 청구를 해. 손해배상. 그런데 손해배상은 우리가 계약해주는 원시적이에요? 후발적이에요? 후발적이죠. 후발적. 그러니까 무슨 이익이다? 이익을 배상하죠. 그런데 두 번째는요. 판례가 뭐라 한다? 판례가 뭐를 청구할 수 있다? 신뢰 이익을 청구할 수 있다. 판례가. 그런데 신뢰 이익 배상을 청구하더라도 이행이익을 뭐 하지 못한다? 넘지 못한다. 이렇게. 이행이익. 그래서 원칙적으로 후발적이지만 무슨 이익이다? 이행이익이다. 그런데 판례가 신뢰 이익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행이익을 넘지는 못한다. 이렇게. 알죠? 이것을 손해배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여기서 뭐가 있다? 원상회복 의무가 있죠. 원상회복. 그래서 원상회복 의무라고 하는 것은 특히 여기가 중요하죠. 선이 악의를 불문하고 전부를 반환하고 특히 이거 4번. 해제 후 취소할 수 있다. 받은 것이 금전이다.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하는데 이때 이자는 부당이득이지 지연이자가 아니다. 채권은 압류, 채권을 가압류, 채권은 양수. 이 사람은 제3자다 아니다. 아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소급해서 무효죠. 그래서 처음부터 무효가 된다. 그래서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는 소유권에 기한 물권자 청구권으로서 소멸시효에 걸린다, 걸리지 않는다. 해제 의사표시는 전원에 대해서.
한 사람의 해적권이 소멸하면 모두의 해적권이 소멸한다. 해적권은 뭐다? 형성권이고 일방적 의사표시죠. 그래서 의사를 표시해야 되는데 상대방이 해제할래 말래 물어봤죠. 그런데 아무 말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해적권은 뭐가 된다? 소멸한다. 우리가 상당 기간 정해서 최고하죠. 그런데 그 상당 기간의 최고가 너무나 과다 최고다. 과다. 최고로서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최고로서 효력이 없으니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을 우리는 해적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무슨 알겠죠? 되게 간단하죠. 세상에 제일 쉬운 게 민법이다. 금방 알 수가 있죠. 그럼 여기는 이제 잠깐 여기까지만 치워. 또 설명을 해야 할 게 있으니까. 여기까지가 뭐냐면 해제의 효력이야. 해제. 해제의 효력이야. 해제권이 발생해서 해제할 때까지. 이게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해제의 효력,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양이 많은 것 같지만 먼저 제목을 보라고. 제목을 보면 채무불이행이 있다.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최고한다. 그 다음에 이행하지 않으면 해제권이 발생한다. 그래서 해제한다고 말을 한다. 그러면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 그래서 제3자를 보호하고 원상회복의 문제가 발생하고 마지막으로 손해가 있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밑을 보면은 사실 내용이 없죠. 지금부터 양을 쭉 하니까 양이 되게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양이 많은 것들은 항상 뭐를 보는 것이다? 목차를 보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자, 그럼 이게 흐름이고 흐름. 자, 지금부터 이제 봐. 지금부터는 먼저 뭐냐면 먼저요 채무불이행이 있어야 돼. 채무불이행이 있어야 돼. 채무불이행. 여러분요 강의 노트 어디를 보냐면 강의 노트 213이에요. 여러분요 강의 노트 213페이지 맨 위에를 지금부터 본단 말이죠. 그 맨 위에 보면 뭐라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봐봐. 채무불이행이 있고 여기서 상당 기간 정해서 뭘 한다? 최고를 해. 최고를 하고 그다음에 이행하지 않으면 여기서 해제한다고 하면 해제 의사표시를 해. 해제. 그래서 뭐가 된다? 소급해서 뭐가 된다? 소급해서 무효가 돼. 자, 지금부터 이것을 이제 우리가 본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지금까지 했던 것이 문제가 한 문제 나오고 지금 여기에서 또 문제가 한 문제가 나와. 알겠죠? 자, 첫 번째 채무불이행은 뭐가냐? 여기 이행지체라고 하는 것이 있어. 이행지체. 물론 여러분 거기 보면 불완전 이행, 채권자 지체 이런 것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시험은 거의 이행지체만 나온다. 여기 한번 봐봐요. 이행지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뭐라고? 최고하고 해제한다고 말을 하면은 처음부터 무효가 돼. 알겠죠? 이행지체는. 그 두 번째는요. 여기서 이행불능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이행불능. 그 다음에 뭐가 있다? 뭐가 있어? 거절이 있어. 그 다음에 정기행위 있죠? 정기행위가 있고 정기행위. 그 다음에 여기 뭐가 있다? 약정해제권이 있어. 약정해제권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뭐냐? 사정변경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사정변경. 그 다음에 여기 불완전이행인데 완전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그 다음에 최고 불효특약. 최고를 하지 않기로 최고 불효특약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이런 것들은 최고한다 안 한다? 안 해. 그런데 해제한다 말은 해야 돼. 그러면 소급해서 무효가 돼.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여러분요 시험에 문제가 한 문제가 나와. 그래서 여러분요 지금부터 어디를 보냐? 문제집 한번 본다. 그래서 문제 어디를 보시냐면 자 문제요. 기본서 505페이지. 기본서 505. 자 기본서 505를 봤나요? 자 여러분 보면 거기 보면 뭐라 나와 있어요? 최고 없이도 해제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니까 항상 문제는 이렇게 나와. 왜냐? 봐봐.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는 것이 뭐밖에 없어?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는 것이 뭐밖에 없어? 이행지체죠. 알겠죠? 그 다음에요. 이행거절이라고 되어 있죠? 이 이행거절의 의사표시를 철회하죠. 철회하게 되면 또 최고를 해야 돼. 원래 이행거절은 최고하지 않아. 이행거절을 처리하면 최고를 해야 돼.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딱 두 가지만 암기하면 돼. 그래서 1번은요. 매수인이 대금지급을 지체를 뭐라 한다? 이행지체라고 그래요. 2번은요. 매도인의 잘못이죠. 매도인 누구죠? 채무자죠? 채무자의 과실을 뭐라 한다? 채무불행이죠? 과실로 별장이 소실을 뭐라 한다? 이행불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3번은요. 당사자가 약정 동그라미, 해적권 동그라미, 약정 해적권이에요. 4번은요.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는 상태에서 매도인이 소유권 이전에 줄고요. 소유권 이전에 거부 의사를 명확히 그것을 이행거절이라고 얘기해요. 알겠죠? 그 다음에 5번은요. 5번은 가운데요. 5번은 가운데. 저당권의 실행 이것을 뭐란다? 576조 담보 책임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을 샀는데 그 저당권에 의해서 경매가 됐다 이 말이죠. 경매가 돼서 더 이상 뭐를 할 수 없다? 경매가 이미 딱 됐죠? 그래서 경매가 돼서 더 이상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그럴 때는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576조 이렇게. 됐죠 지금?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 그럼 여기 봐봐. 그럼 여러분요. 이행지체로 가는 말이 무슨 말인가? 그걸 알아야 되겠죠. 이행지체. 그러면 이행지체로 가는 것은 항상 이런 거예요. 중도금 지급 날짜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는 경우, 물건을 인도해 주기로 했는데 아직 인도하지 않는 경우, 저당권 등기를 말소해 주기로 약속했는데 아직 말소가 안 된 경우, 이런 식으로 나와. 그것을 뭐란다? 이행지체. 그런데 이행불능은 뭐다? 건물이 화재로 소실됐다, 건물이 멸실이 됐다, 이런 것들. 이런 것을 이행불능이라고 그래. 이행거절은 뭐냐? 매수인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게 해놓고 매수인이 자기는 죽었다 깨나도 부가가치세를 부담할 수 없다고 얘기한다거나, 자기가 저당권 등기를 말소해 주기로 해놓고 절대로 저당권 등기를 말소할 수 없다거나, 자기가요 임차인이 그 집에 있는데 임차인을 내보낸다 해놓고 임차인이 안 나간다 하니까 나는 어쩔 수 없다거나, 이런 것을 뭐란다? 이행거절이다, 이란 말. 이행거절. 알죠? 자기가 임차인이 살고 있는데 임차인을 내보내야 되잖아요. 나는 임차인을 내보낼 수 없다, 이렇게 버틴단 말이죠. 그것을 뭐란다? 이행거절. 이렇게. 만약에 임차인을 2월 1일까지 내보내기로 했는데 아직 2월 1일이 됐는데 임차인을 내보내지 않고 있어. 그것을 이행지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반드시 임차인을 내보내기로 했는데 자기는 절대로 임차인을 내보낼 수 없다고 버텨. 그것을 뭐란다? 이행거절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알겠죠? 정기행위가 뭐다? 정기행위. 그러면 정기행위는 뭐냐? 정기행위 봐봐. 그때 아니면 절대로 쓸 수 없는 것, 결혼식 같은 거. 여러분 결혼식의 부케라든가 결혼식의 웨딩드레스 같은 것을 얘기하죠. 그것은 결혼식이냐? 그것은 그때 아니면 의미가 있어 없어? 없죠. 그걸 정기행위라고 하죠. 여러분들한테요 현관표죠. 컴퓨터용 현관표는 언제 필요해? 언제? 시험 보는 날 필요하지. 지금 아무리 많이 있어도 필요 없어. 시험 보는 날 없으면 그거 발장 도루묵이야. 그렇잖아요. 그때 아니면 안 되는 것, 그걸 정기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기행위는 뭐라고 나오냐? 항상 정기행위는 이렇게 나와. 계약의 성질, 계약의 성질. 그래서 절대적 정기행위, 결혼식. 그 다음에 당사자의 의사표시, 당사자의 의사표시. 여러분 봐봐. 계약의 성질상 결혼식 때 뭐가 있어야 돼? 부케가 있어야 되죠. 시험 치는 날 뭐가 있어야 돼? 컴퓨터용 사인펜이 있어야 되겠죠. 알겠죠? 그런데요, 당사자가 말로 하는 경우가 있어. 친구가 이민 간다 이 말이죠. 이민 간 친구를 위해서 내가 꽃다발을 주고 싶다. 오늘 가니까, 오늘 5시에 비행기로 가니까 적어도 12시나 1시까지는 꽃을 가져와야지 줄 거 아니에요. 왜? 그 사람이 또 출국 심사도 해야 되니까. 알겠죠? 그래서 12시까지, 1시까지 가져오라겠는데 이제 1시에 전화가 왔어. 그래서 누구세요? 그랬더니 지금부터 꽃을 준다고 해서 꽃을 만들러 갔는데 꽃이 향기가 있는 것으로 할까요? 없는 것으로 할까요? 죽은 꽃으로 할까요? 살아있는 꽃으로 할까요? 이렇게 전화가 왔다 이 말이죠. 그럼 뭐라고 그래요? 이제 만든다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 그러면 1시간 이내로 가져오면 몰라도 이런 말 한다 안 한다? 됐으니까 끊으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됐으니까 끊으세요. 뭐를 하지 않아? 최고한다 안 한다? 안 하고 바로 그냥 뭘 한다? 해제해버린다 이 말이죠. 그걸 정기행위라고 그래. 그 다음에 약정해제권, 미리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약정한 경우. 그 다음에 여기 사정변경. 그래서는 봐봐. 사정변경하고 이행불능, 이행거절만 지금부터 설명을 해. 알겠죠? 자, 그럼 봐. 사정변경이라는 것은 뭐냐? 사정이 변경됐다 이 말이죠. 이 사정변경으로 인한 경우는 뭐가 있냐? 해지가 있고, 해제가 있어. 해제. 말이 완전 달라. 알겠죠? 해제하고. 해지는 뭐냐? 계속적 채권관계. 계속적 채권관계에서 어떻게 한다? 장래를 향해서 모효로 만들어. 장래를 향해서. 해제는 일시적 계약에서 소급해서 모효로 만들어. 해제하고 해지는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봐. 여기 계속적 채권관계가 뭐죠? 임대차. 우리 집에 임차인이 살고 있어. 2년 동안 2년 계약으로 살고 있는데 1년이 딱 지나니까 이 사람이 월세를 2번 연체를 해. 그러면 내가 나가라고 해야 되겠죠.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1년 동안 살았죠? 너 나가라고 해야 되겠죠? 그럼 오늘부터 나가라고 해야 돼요? 1년 전으로 돌아가서 나가라고 해야 돼요? 오늘부터 나가라고 해야지. 오늘부터.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부터 나가라니까 지금 2달 월세 안 냈죠? 그 월세 안 낸 건 내고 나가야 돼? 내지 않고 나가야 돼? 무슨 말이냐겠죠? 그걸 청산 의무라고 그래. 아직 내가 받은 것은 내가 가지면 되고 아직 못 받은 것은 끝까지 쫓아가서 받아. 그럼 오늘부터 나가니까 오늘까지는 유효니까 월세 2달 못 낸 건 내고 나가야 돼. 그걸 청산해. 그것을 청산한다고 그래. 그것을 청산 의무라고 얘기해. 청산 의무. 알겠죠? 그런데 여러분 해제 봐봐. 해제하게 되면 언제부터 무효이다? 처음부터 무효죠. 처음부터 무효니까 내가 매도인이 매수인한테 돈 받은 게 있으면 돌려줘야 돼? 안 돌려줘야 돼? 돌려줘야 돼. 알겠죠? 그것을 뭐란다? 원상회복이라고 그래. 뭐라고 한다? 원상회복이라고 그래.
그래서 이것을 원상회복 의무다. 이렇게 원상회복 의무다. 처음부터 원상회복 의무다. 이렇게. 알겠죠? 그러니까 받은 거 다 돌려줘야 되죠. 처음부터 무효가 되죠. 그래서 해지는 뭐냐? 해지는 확정 채무가 있고 확정 채무, 그 다음에 불확정 채무가 있고 해제는 뭐냐면 원칙적으로 안 돼. 원칙은 사정 변경을 이유로 해제 안 돼요. 판례가 말했냐? 매매 계약을 체결한 날짜하고 등기를 한 날짜가 30년 정도 텀이 있어. 그런데 물건 가격이 1380배가 올랐어. 땅값이 1380배. 판례가 해제할 수 없다고 그랬어. 해제는 안 돼. 아무리 땅값이 올라도. 그런데 우리나라에 뭐가 왔냐? IMF가 왔어. IMF 임께서 왔어.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영어를 다 잘해. 그럼 전 세계적으로 IMF가 뭔지 아는 사람 드물 거예요. 알죠?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IMF를 다 알아. 알겠죠? 뭐 영어에 대해서는 뭐 박시하니까요. 그래서 IMF가 왔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IMF가 터졌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경제 사정이 변경됐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평당 1000만 원 했던 아파트가 평당 500으로 떨어졌다 이 말이죠. 내가 어제 매매 계약을 했는데 오늘 IMF가 터진 거예요. 무슨 말이겠죠? 그러면 내가 어제까지는 1000만 원 했던 것이 지금 500이란 말이죠. 그런데 내가 1000만 원에 50평짜리 5억에 계약했는데 오늘은 지금 2억 5천이야. 그걸 내가 이 계약을 끝까지 가져가야 되느냐? 그러면 그만둬야 되느냐? 이게 사정 변경이라고 그래.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그 IMF가 당사자의 계약 체결 당시, 계약 당시에는 어제는 예견할 수 있었어 없었어? 예견 못했죠. 그 다음에 당사자한테 잘못이 있어 없어? 당사자한테 잘못이 있어 없어? 잘못 없죠. 누구한테 잘못이 있어? 국가가 경제가 망한 거야. 국가가 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김영삼 대통령이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했어요. 김영삼 대통령이 못한 것도 있겠지만 잘한 것도 되게 많아요. 알죠? 예를 들어서 뭐 군부의 하나회 같은 그런 것을 해체했다거나, 그 다음에 우리 보면 금융실명제라든가, 그 다음에 토지, 부동산 실명제라든가, 그 다음에 쓰레기 봉투, 종량제 이런 것들 법으로 해가지고 강제를 한다거나, 이런 엄청난 일을 많이 했죠. 김영삼 대통령이. 남들은 할 수 없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금융실명제하고 부동산 실명제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지구상에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그래요. 알겠죠? 미국이나 이런 데는 그것은 관행상 실명제를 하고 있는 거지 법으로 강제하죠. 그래서 일본에서는 쓰레기 종량제를 하려고 하다가 주민들의 반대 부딪혀서 못했어.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냥 한 큐에 그냥 해버리잖아요. 강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오니까. 알겠죠? 바로 해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많이 했는데 문제는 뭐예요? IMF가 터진 거 아니에요? 그때 IMF. 그 사람이 만약에 IMF 안 터졌으면 아마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싶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IMF 터져가지고 이게 이렇게 된 거죠. 알겠죠? 자, 그래서 계약 당시 해결하지 못했고 당사자의 잘못이 없어야 돼. 그런데 사정이 변경됐어. 사정이 변경됐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 계약했으니까 끝까지 지켜라. 그러면 신의측에 비춰봤을 때 너무나 심해. 그래서 신의측에 비춰 현저히 안 돼. 그래서 사정 변경이 너무나 신의측에 비춰봤을 때 현저하게 부당해. 알겠죠? 그 다음에 이때 사정이라는 것은 어떤 사정이다? 객관적 사정이다. 그래서 주관적, 개인적 사정 그러면 돼? 안 돼? 절대로 안 돼. 무슨 사정이다? 객관적 사정. 이러한 요건을 갖추었을 때 계약을 해지하고, 이런 말이 없으면 사정 변경 절대로 계약 해지 못해. 그런데 해지는 확정 채무냐 불확정 채무냐? 회사의 대표 이사 있죠. 회사의 대표 이사는 반드시 뭐를 해야 돼? 회사가 돈을 빌리면 보증을 서야 돼요. 보증을. 그런데 회사가 확정된 채무 1억을 빌리는데 회사에 보증을 썼단 말이죠. 보증을 쓰고 나서 이사직을 사임을 했어. 사임을 뭐란다? 사정 변경이 나가죠. 당자 대월 계약이라고 해가지고 회사하고 은행 간에 일정 범위 1억에서 뭐 10억까지 범위를 정해놓고 이 안에서 회사가 빌리고 갖고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럼 아직 돈이 얼마인지 모르죠. 하지만 이사는 돈을 빌릴 때마다 보증을 서야 돼. 그래서 불확정 채무 얼마인지 모르는 것을 보증을 섰다. 그러고 나서 이사가 이사직을 사임했다 이 말이죠. 이걸 사정 변경이라고 그래. 이런 경우요, 확정 채무는 해지를 못해. 해지를 못하고 끝나고 나서도 회사가 돈을 못 갚으면 이사가 돈을 갚아야 돼. 알겠죠? 그런데 이것은 뭐 할 수 있다? 해지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해지할 수 있다. 불확정 채무는 해지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해.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이행불능하고 이행거절을 봐. 이행불능하고 이행거절은 이것은 4대 요건이 아주 중요한데,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봐. 이 갑하고 을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2월 1일 계약을 해서 3월 1일날 등기하기로 해서 3월 1일을 뭐란다? 이행기라고 그래. 이행기 때 등기하기로 했는데 2월 20날 건물이 멸실됐어. 2월 20날 건물이 멸실돼. 2월 20일 날 건물이 멸실됐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건물이 이행불능이다. 이행불능. 건물이 없어. 그러면 3월 1일까지 이행기까지 기다린다고 할지라도 건물이 생길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이행기까지 기다렸다가 해제해야 돼. 이행기 전이라도 해제할 수 있어. 그래서 이행기 전이라도 이 말 전이라도 이행기 전이라도 채고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죠. 왜? 우리가 채고라는 것은 봐봐. 돈을 갚아야 되는데 돈을 안 갚아. 그러면 너 언제까지 돈 준비해서 와라. 이게 채고잖아요. 건물이 없어졌는데 언제까지 똑같은 거 만들어라. 말이 돼 안 돼? 안 되죠. 그러니까 그것은 채고를 하지 않아요. 채고하지 않아. 그런데요, 세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고, 세 번째는요, 이러면 아까 우리가 동시이행이죠. 동시이행은 채무불이행이다 아니다? 아니죠. 아니니까 상대방을 뭐에 빠뜨려? 채무, 이행, 지체에 빠뜨려야죠. 이행, 지체에 빠뜨리려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자신의 채무를 뭘 해서? 제공해서 상대방을 이행, 지체. 동시이행일 때는. 그런데 여기 한번 봐봐. 눈이 있으면. 이행불능하고 이행거절은 그 자체가 채무불이행이에요. 이미 채무불이행이니까 다시 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뜨릴 필요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자신의 채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자신의 채무 제공, 채무를 제공할 필요가 없이 뭘 한다? 해제한다고 하는 해제에 뭐는 해야 돼? 의사표시는 해야 돼. 이것을 이행불능과 이행거절의 4대 원칙이라고 그래. 알겠죠? 첫 번째, 이행기 전이라도 뭐 없이? 채고 없이 자신의 채무를 제공하지 않고도 해제할 수 있다. 이행기 전이라도 채고 없이 자신의 채무 제공 없이 해제할 수 있다. 이행불능, 이행거절. 알겠죠?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해제라고 얘기하는 것이요. 뒷뜻 쉽죠? 알겠죠?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해제권이다. 알겠죠? 뭐 이 정도는 돼야지. 아, 민법을 공부하고 있다. 이 정도는 되지 않을까. 간단하죠? 알겠죠? 일단 17번. 1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05페이지. 505, 17번. 자, 1번. 토지 매매 계약이 해제되면, 그렇게 돼 있어요? 토지 매매 계약이 해제되면 매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도받은 토지를 반환해야 돼. 인도받은 토지를 반환, 토지 원물 반환이다. 그럼 봐봐, 저기 원상 예목은 원물 반환이 원칙이고 원물이 없으면 가액을 반환한다. 2번. 매도인의 책임 있는 사유. 매도인 누구죠? 채권자다, 채무자다? 이걸 알아야 이건 문제를 풀지. 매도인은 채권자다, 채무자다?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니까 이행이 불가능, 이행이 불가능, 이행 동람이 불가능. 이걸 뭐라고 그래? 채무불이행이잖아요. 채무불이행 중에서도 모두 이행불능이죠. 그러니까 채고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채고 없이 해제할 수 있다. 3번은요. 법정해제권의 발생 요건인 채무불이행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줄고 부수적 채무 이퀄 협력 의무라고 그래. 그럼 우리 토지거래가에서 협력 의무를 부수적 채무라고 그래. 두 가지가 안 돼. 두 가지가. 협력 의무, 부수적 채무는 두 가지가 안 돼. 뭐가 안 돼? 첫 번째, 해제할 수 없다. 두 번째, 동시이행 항변권이 없다. 협력 의무, 부수적 채무는 두 가지가 없다. 해제할 수 없다. 동시이행 항변권이 없다. 그래서 부수적 채무 불이행은 해제에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말은 해제되지 않는다. 4번. 꽃가게 주인의 과실로 결혼식 이미 끝냈네. 아까 결혼식을 뭐는 무슨 행위다? 정기행위다. 정기행위는 채고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채고 없이. 그래서 그럼요, 뭐다? 보면 결혼식 끝날 때까지 배달되지 못했다. 특약이 없는 한 그 계약은 자동으로 해제. 그건 안 돼. 수동이야, 수동. 채고해야 돼. 자동으로 해제 안 돼. 자동문 아니야, 수동문이야. 뭘 해야 돼? 일단 채고. 채고한다, 안 한다? 안 해. 채고는 하지만 무슨 말 해야 돼? 말은 해야 돼, 말은. 자동으로 해제된다가 아니고 채고는 않지만 무슨 말을 해야 된다? 해제한다는 말은 해야 돼. 여기 봐봐, 여기 채고는 안 해. 그런데 해제한다는 말은 해야 돼. 그냥 자동으로 해제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틀렸어. 자동 아니야, 스틱이야. 알겠죠? 그래서 해제한다는 말을 해야 돼. 해제 의사표시 해야 돼. 5번.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 후. 여기 봐봐, 여기 해제 후네. 해제 전은 뭐다? 선악불문이죠? 해제 후 말소등기로 누구다? 선이. 그래서 해제 후 해제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등기가 있기 전 돼 있죠? 그다음 그 해제 사실 모르는 선이죠? 선의 제3자가 저당권을 취득했네. 저당권은 뭘 한다? 등기하죠, 등기.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제3자로서 뭐가 된다? 보호가 된다. 저당권을 뭐래? 봐봐. 저당권을 뭐래? 등기하잖아요. 보호된다. 자, 그 다음에 18번은요. 1번.
당사자 일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 줄고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 채무를 이행하지 않겠다. 이걸 뭐라 한다? 이행거절. 이행거절 옆줄 긋고 채고 없이 해제. 이행거절 채고 없이 해제. 그런데 바로 옆에 적법하게 철회. 적법하게 철회. 철회했네. 철회. 그럼 어떻게 돼? 다시 뭐 한다? 채고하고 해제. 채고하고 채고 없이 틀렸어. 2번 토지거래 허가를 요하는 계약의 당사자는 토지거래 허가가 신청 절차에 줄고 협력할 의무. 협력할 의무. 협력 의무는 무슨 의무다? 부수적 의무. 두 가지가 안 돼. 해제 안 된다. 동시행 합격권이 없다. 그래서 해제할 수 없다. 3번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 책임 있는 사유. 채무자 이행이 불능이다. 이행 불능 채무 불행이네. 그런데 채무 불행 중에서도 이행 불능이네. 채고한다 안 한다? 채고 없이 해제할 수 있다. 4번 법정 해제권을 배제하는 약정이 없으면 줄고 약정 해제권의 유보는 법정 해제권의 성립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줄궜어요? 자 그럼 봐봐. 이거 갑이 나한테 뭐라 하냐면 야 이 물건 좀 살래 이렇게 얘기해. 그래 내가 뭐라냐? 우리 남편이 이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렇게 얘기해. 야 그래 그럼 알았어. 남편한테 가서 이거 한번 보여주고 남편이 안 먹는다 하면 그냥 가져와. 괜찮아. 그럼 해제도 돼. 그걸 약정 해제라고 그래. 남편이 싫어하면 계약은 없는 걸로 하자 이 말이죠. 그럼 내가 지금 약을 하나 샀어. 약을 샀는데 남편이 싫어하면 해제하기로 했단 말이죠. 그래 약정 해제라고 그래. 근데 집에 가서 남편 여기지 한번 이렇게 봉지를 이렇게 뜯었더니 뭐가 문제가 돼요? 포장지를 딱 뜯었더니 거기에 이미 물건이 다 상해가지고 더 이상 먹을 수가 없게 돼 있어. 물건 자체가 지금 문제가 됐죠? 그러니까 남편한테 보여줄 필요가 있어 없어? 없죠. 채무 불행으로 인해서 계약 자체를 뭐 할 수 있어? 해제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약정 해제권을 해제권을 행사하기로 약정을 했다 할지라도 채무 불행이 있으면 중간에 채무 불행을 이유로 법정 해제를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 있다. 그러니까 약정 해제권의 유보는 법정 해제권의 성립에 영향을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는다. 그 말은 약정 해제권이 유보되어 있어도 채무 불행이 있으면 법정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말이 있다. 5번 당사자가 여러 명이다. 전원 동그라미 전원에서 전원으로. 그런데 만약에 한 사람의 해제권이 소멸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전원의 해제권이 뭐가 된다? 소멸한다. 이렇게. 자, 19번, 1번. 이행 거절의 의사표시 여기까지만. 이행 거절, 채고 없이 해제하죠? 그런데 이행 거절의 의사표시 철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두 번째 줄 끝에 채고한 후가 아니면 해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2번. 채무 불행을 이유로 계약 해제와 아울러 손해배상 청구하죠? 그러면 손해배상은 원칙적으로 무슨 이익이다? 이행이익이다. 이행이익. 그런데요, 실내이익 배상을 구할 수도 있다. 실내이익 배상에다 줄 것이고 이행이익을 넘지 못한다. 자, 그 다음에 5번, 3번은요. 부동산 매매 계약 시 매수인이 잔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계약, 이름요 줄고 잔대금 동그라미. 잔금은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동시이행. 그러니까 동시이행이니까 계약을 해제하는 옆줄 긋고 해제하려면 자신의 채무를 제공하여 이행지체에 빠뜨려야. 자신의 채무를 제공하여 이행지체에 빠뜨려야. 이렇게. 이행지체에 빠뜨려야. 이렇게. 됐나요? 자, 잔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그 계약을 자동 해제된다는 취지의 약정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매도인이 계약의 자동 해제를 위하여 줄고 잔대금 지급기일에 자기 채무 이행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자신의 채무를 제공해서 상대방을 뭘 빠뜨려? 이행지체. 왜? 잔대금. 만약에 이게 잔대금이 아니고 중도금이다. 중도금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중도금 났잖아요. 그러면 이행 제공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죠. 중도금 났잖아요.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이니까. 4번. 당사자 일방이나 쌍방 여러 명이죠. 해제는 누구로? 전원으로부터 전원에 대해서. 그런데 한 사람의 해제권이 소멸하면 나머지 전원의 해제권도 뭐가 된다? 소멸한다. 5번.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 해제로 인하여 소유권을 상실할. 봐봐. 이 말을 봐봐. 여기 한번 봐봐. 내가 아까 제3자를 뭐라 했냐? 등기가 있고 소유권이 있고 그 다음 사람도 등기가 있고 소유권이 있고 대항력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럼 여기 봐봐. 지금 주택에 대해서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해서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임대. 봐봐. 여기. 의리. 해제로 인해서 소유권을 상실했단 말은 해제가 되기 전에는 등기가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그 말이죠. 알겠죠? 의리는 그러니까 완벽하죠? 그런데 그것이 뭐가 되기 전에? 해제되기 전에? 그럼 해제되기 전에는 소유자였죠? 됐죠? 주택을 임차받아 주택임차보호법상 뭐를 갖췄다? 뭐를? 대항력. 봐봐. 여기는 소유자였죠? 밑에는 또 뭐가 있다? 대항력이 있죠. 그러나 제3자는 보호된다 안 된다? 보호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중요한 대항력권을 갖춘 임차인 동그라미 써. 거기다가 써. 뭐라고 쓰냐? 뭐냐면 제3자로서 보호, 제3자로서 보호, 제3자로서 보호를 받아. 따라서 계약을 해제해서 소유권을 회복한 제3자서 소유권 회복한 제3자 이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 그러니까 소유권 회복한 제3자가 보증금 반환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소유권을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니까 보증금 반환 채무를 부담한다. 알겠죠? 그것을 얘기를 해. 이것을 우리 뭐란다? 해제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해제권 이렇게. 됐죠? 그래서 해제권 이렇게요. 여러분요, 오늘 오후에는 어떻게 하면 2시 10분이죠? 2시 10분이니까 딱 됐네요. 그러면 3시 10분부터요. 3시 10분부터 4시까지요. 공법 모의고사 딱. 여기가 뭐냐면 10분이니까 딱 50분이죠? 50분이니까요. 공법 모의고사 보고 그 다음에 나머지 우리가 화요일 날 뭘 못했냐면 주택임차 보호법하다가 다 못 풀었거든요. 그래서 주택임차 보호법 문제를 풀도록. 그렇죠? 그래서 문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요, 다음 주 있죠? 다음 주 스케줄표를 좀 잘 보세요. 알겠죠? 다음 주가 5월 첫째 주나요? 5월 첫째 주. 그러니까 내일이 금요일이죠? 내일 금요일 말고 다음 주가 여러분요, 시간표가 월, 화, 수, 목, 금, 토. 다음 주가 5월 6일이죠? 5월 6일, 이거 토요일 날 강의 없어요. 이번 주에 여러분요, 공시법이 종강이 돼. 알겠죠? 그 다음에 6월하고 5월하고 6월이 9주가 나와요. 9주가 나니까 하루 여기 휴강을 해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요. 월요일 있죠? 월요일은 근로자의 날이에요. 실제로 빨간 글씨는 없지만 빨간 날이에요. 그래서 이건 오전 오후 합반을 해요. 합반. 알죠? 오전 오후 합반. 그 다음에 화요일 있죠? 화요일은 빨간 날 아니에요. 불행하게도 오전 오후 다 해요. 알겠죠? 다 해요. 그 다음에 수요일은요? 빨간 날이에요. 알겠죠? 합반을 해요. 합반. 목요일은요? 재수없게 또 빨간 날이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 다 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금요일은요? 빨간 날이에요. 5월 5일. 알죠? 이것은 공법인데 합반을 해요. 여러분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차고 있으면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합반 띄고. 근데 왜 그러지? 좀 이상하네. 아무튼 가끔 가다가요, 세상이 불공평할 때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다음 주 5월 1일 2, 3, 4, 5. 알겠죠? 5월 1일, 2일, 3일, 4일, 5일. 알겠죠? 됐죠? 그래서 여기 토요일. 그래서 토요일은 강의가 없어요. 토요일. 하루 휴강이에요. 토요일 날. 헷갈리지 마세요. 알겠죠? 그 다음에 오늘 오후는요, 3시 10분부터 10분까지 돌으세요. 3시 10분부터 4시까지. 그래서 50분간 공법 모의고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오늘 강의는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